이번에 AMD, 제2의 엔비디아로 불리는 AMD가 전일 발표한 실적이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니까 오늘 1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전일 발표한 실적이 시장의 예상을 상회했기 때문입니다. AMD는 어제 장마감 직후 실적 발표를 통해서 지난 분기 주당 순이익이 70센트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예상치 68센트를 상회하는 것입니다. 매출은 58억 달러로 발표했습니다. 이 또한 시장의 예상치 57억 달러를 웃돕니다. 그러나 다음 분기 매출 전망은 61억 달러를 제시해서 시장의 예상치 63억 달러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어제 AMD의 리사수 최고 경영자가 컨퍼런스 콜에서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이 AMD 폭등세와 함께 반도체 동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AMD는 이번 분기 중에 AI 반도체인 MI300 그래픽 반도체 GPU 양산을 계획대로 실현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오늘 108.04달러까지 1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AMD가 4% 가까이 급락을 했지만 오늘 정규장에서는 10% 가까이 폭등한 것입니다. AMD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 현재 69% 상승했어요. 상당히 많이 오른 것입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약 3배 정도 더 상승한 엔비디아의 196% 상승에 가려져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빅테크주들 중에서 올해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196%면 200%, 약 연초에 비해서 3배의 주가가 상승을 했다는 것입니다. AMD 그러나 시가총액 1, 2, 3, 4위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은 올해 들어서 40에서 60% 상승을 했는데 이거보다도 더 많이 69%나 AMD는 상승을 한 것입니다. 현재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다시 1조 달러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1조 달러 위로 올라서서 1조 500억 달러. AMD의 시가총액은 1746억 달러.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AMD보다 6배나 많습니다. 또 퀄컴 정기장 거래 마감 후에 반도체 기업 퀄컴이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당 순이익 EPS 조정 기준 2.02달러, 예상치는 1.92달러를 웃돌았습니다. 분기 매출은 86억 7천만 달러, 예상치는 85억 1천만 달러를 또 웃돌았습니다. 정규장에서 오늘 1.74% 상승한 주가가 오늘 장 마감 후 애프터마켓에서 현재 3% 이상 상승 중에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미국 주식시장은 약 50조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본토 시장보다 약 5배나 큰 규모입니다. 이러한 우위는 영국의 거대 기술 기업인 ARM이 얼마 전에 런던 대신 뉴욕 상장을 선택을 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에게 미국 시장의 매력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 시장은 250%나 급성장하면서 상당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주요 동력은 현재 전체 시장의 28%를 차지하는 기술 부문이었습니다. 전체 시장의 28%가 기술입니다. 이에 비해서 일본과 유럽의 기술 분야는 일본은 13%, 미국의 반도 안 되죠. 이 기술주가 차지하는 분야가 말이죠. 유럽은 더 적어요. 7%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시장에서도 S&P 500보다 나스닥 100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고 나스닥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현재 높은 금리 수준을 내년 3분기까지 길게 끌고 갈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미국의 CNBC 방송이 경제학자, 시장 전략가, 분석가 등의 전문가 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서 어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연준이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만장일치였어요. 다만 응답자의 57%는 연준이 내년 9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은 내년 3분기까지죠. 금리 인하 시점이 빨라도 내년 10월 이후라는 것입니다. 내년 4분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올해 6월 조사 때만 해도 대다수의 응답자가 내년 초에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초가 아니라 내년 4분기로 넘어간 것이죠. 내년의 평균 기준금리 전망치도 달라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보다 0.75% 내린 4.6%로 전망을 했는데
지난 조사 때는 3.8%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3.7%를 기록 중인 소비자물가지수 CPI는 내년에는 2.9%, 25년도 후년에는 2.6%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준이 목표로 삼은 2%까지 도달하는데 몇 년이 걸린다는 의미예요. 응답자의 60% 이상이 오는 2025년에나 그 이후에나 목표치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향후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한 비중은 49%, 연착륙 가능성은 42%로 집계됐습니다. 실업률은 현재 3.8%에서 내년에는 4.5%로 오를 것이란 전망을 보고 있어요. 이번 주 예정된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민간 부문 고용은 빠르게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 고용 조사 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ADP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민간 부문 고용은 전월보다 11만 3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쳐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 13만 명 증가를 밑돌았습니다. 지난 9월에도 민간 고용은 8만 9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었습니다. 10월 임금 인상률은 5.7%를 기록해서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10월 비농업 고용이 17만 명 증가해서 전달에 33만 6천 명 증가해서 크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3.8%로 전달과 같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난 9월 고용은 이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서 장기간 고금리 환경이 지속될 가능성을 높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8월, 9월, 10월 3개월간에 상당히 많이 주가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70년의 역사를 보면 1950년 이후 약 70년의 역사를 보면 8월, 9월, 10월 이 3개월 동안에 주가가 하락한 적이 5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5번이나 있었던 8, 9, 10월에 하락했던 그 해 11월, 12월에는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미국의 유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동결과 재고 증가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12월인도 서부 텍사스랑 원주 WTI 가격이 0.72% 하락한 배럴당 80.4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것은 지난 8월 28일 이후 지금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유가는 지난 거래일 중에서 지금 7거래일간 하락을 한 것입니다. 변동성 지수,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VIX, 변동성 지수는 오늘도 7% 높게 급락을 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사흘 7에서 8% 계속 급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VIX는 7.11% 급락한 16.85로 오늘 떨어졌습니다. 공포지수 VIX는 수치가 높을수록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VIX 수치가 올라가게 되죠. 20이 심리적 지지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기준선 20과 격차를 지금 더 벌린 상태입니다.